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씨의 비하 발언 논란과 허위사실 표현, 이걸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나라는 헌법적 연구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쪽은 발언의 그 맥락,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은 설령 그게 거짓이라도 표현의 자유는 아주 넓게 보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서요. 상당히 팽팽한 느낌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굳이 사건 해석에서 출발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좀 더 보편적인 원칙까지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뭐랄까 정보의 진위, 그 의도,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이나 사회적 의미, 이런 것까지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칼럼이 다룬 유시민 작가 발언 논란부터 좀 볼까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가 예뻐서 노조 안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유 작가가 이걸 두고 부인이 남편에게 할 말을 못하는 그런 부부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논란이 됐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칼럼은 근데 유 작가 해석에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칼럼은 유 작가가 그 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또 당시 여성의 사회활동이 좀 제약됐던 거, 그리고 학력 차이가 큰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씨 발언을 분석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평가절하, 이게 아니라 특정 부부관계와 그 시대상을 읽어내려는 일종의 해석 시도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발언의 맥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해석이라는 게 또 누군가에게는 왜곡이나 사실과 다른 평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자료인 헌법 연구 논문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논문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쉽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핵심은 바로 위축 효과, 영어로는 chilling effect라고 하죠. 그겁니다. 위축 효과요? 네. 만약에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뭐 잘못된 정보를 말하게 될까봐 두려워서요. 꼭 필요한 비판이나 의견 내는 것조차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토론,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걸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뭐 한국의 미네르바 사건이나 미국에선 알바레즈 사건이라고 군 공로 훈장 받았다고 거짓말한 사람 처벌하는 법이 위헌 결정 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판례들을 들면서 법원이 단순히 허위성 그 자체만으로는 표현 규제에 굉장히 신중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 법이 거짓말까지 보호해야 한다니 언뜻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뭐 어떤 거짓말이든 다 괜찮다는 건가요? 그 경계는 어디쯤일까요? 물론 무제한적인 자유는 절대 아닙니다. 논문도 바로 그 지점을 명확히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해요. 그냥 단순한 허위사실 표현하고 명백히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짓말, 그러니까 기망이라고 하죠. 사기 같은 거요. 심지어는 진실 여부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막 내뱉는 말, 이걸 학계에서는 헛소리, 영어로 bullshi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다른 거군요. 네, 그렇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거나 명예훼손, 아니면 사기처럼 구체적인 어떤 재산상의 해하를 끼치거나 폭력을 선동한다거나 이렇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표현은 당연히 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4항에도 이런 한계가 명시되어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설령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그 해악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또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정치적 비판처럼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점입니다. 결국은 그 표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하고 또 자유로운 토론이라는 공익, 이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죠. 오늘 이렇게 특정 발언을 둘러싼 그 맥락적 해석의 시도, 그리고 또 설령 사실과 좀 다르더라도 표현 자체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 그러면서도 그 보호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복잡한 논의가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논문은 허위 사실, 거짓말, 그리고 진실에는 아예 무관심한 헛소리를 구분했었죠.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정보나 주장을 딱 접했을 때 단순히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넘어서서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 그러니까 정말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알면서 속이려고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진실이든 아니든 그냥 아무 상관없이 말하는 건지, 이런 화자의 태도나 의도를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네, 이런 지금 양극 간의 진영 논리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지금 갈등과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의 생각 지도를 넓혀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치 유튜브의 경우 경제적 이익과 이 정치 심화로 인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어떤 내용의 가짜 뉴스가 많이 생성될 위험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는 여론을 또 왜곡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채널들이 특정 팬덤층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유튜브를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보기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속 말고 구독.